제가 이제 의수를 착용하고 다녔었거든요. 그럼 저 의수 차면은 진짜 거의 티가 안 나요. 아, 근데 내가 왜 차게 됐을까? 그냥 근본적인 질문을 저에게 던져본 거예요. 의수를 찬 건 제 기준이 아닌 남의 기준으로 저를 보았다는 걸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이게 내 모습인데 내 모습을 사랑하자 라는 생각으로 저는 처음 의수 벗기에 도전을 했습니다. 저는 2018년 7월 15일에 춘천으로 친구들과 놀러를 갔었습니다. 한적한 국도에서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났고요. 그때 저는 왼팔이 절단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대학병원 응급으로 갔지만 그때 주말이라 접합할 수 있는 의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서울에 있는 송파 병원으로 오게 됐습니다. 이 병원은 수지 접합과 정형외과가 전문인 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다른 환자분들보다 심각한 환자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병원에 있었을 때가 좌절의 시작이었어요. 경추부터 흉추까지 19군데의 골절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저렇게 앉는 연습들도 했어야 됐고요. 그리고 서는 연습, 걷는 연습들도 저는 했었어야 됐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제가 기저귀를 차고 2달 동안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언제까지나 화장실을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 가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가는 것에는 성공을 했어요. 근데 변기에 앉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2달 동안 침대에만 누워 있다가 보니까 온몸에 있는 근육이 다 빠졌고 다리가 후덜덜덜 거리는 거예요. 하루는 제가 롯데타워 갔다 오기가 목표였어요. 그래서 속리단길을 지나 석촌호수를 지나면 롯데타워였습니다. 속리단길이 맛집들과 카페들이 많은 거리였었어요. 그래서 제 나이 또래에 있는 또래 친구들이 많았고 거기서 동성 친구들과는 예쁘게 꾸미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사진 찍고 그리고 이성 친구들과는 이제 데이트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참 길거리에서 많이 울었었어요. 좀 이렇게 좌절하고 우울했던 시기가 저는 이 병원에서의 시기였습니다. 이 병원에서의 시간을 지내고 저는 2번째 병원으로 전원을 하게 됩니다. 이 병원인데요. 저는 이 병원에 있을 때 좀 신기한 경험을 하게 돼요. 이곳은 어떤 병원이냐면 전국에 있는 교통사고 환자들이 모이는 국립교통재활병원이라는 곳이에요. 아무래도 차 사고가 비율이 많다 보니까 경수 손상 환자, 그다음에 척수 손상 환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휠체어를 거의 대부분 타고 다니셨고, 그리고 제 입원한 호실에는 저와 동갑인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 일과가 운동 치료 시간 몇 시부터 몇 시, 작업 치료는 몇 시부터 몇 시 이런 스케줄이 있었는데요. 저는 아직 우울감에 벗어나지 못해서 그 시간들을 그냥 핸드폰 만지기도 하고 좀 그냥 자기도 하고요. TV를 보면서 그 시간들을 때웠었는데 거기 있는 환자분들 모두 다 열심히 재활운동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 장애로 좌절하려고 했었던 저의 모습에 부끄러움을 좀 느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병원이 저의 생각의 전환의 시간이었던 병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서 이 병원에서 이제 퇴원을 합니다. 1년의 병원 생활을 마치고 제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제 주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나연아, 너는 장애를 가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밝을 수 있어? 그리고 너는 어떻게 이전과 똑같아? 상황이 바뀌었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었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밝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봤더니 제 마음속에는 감사라는 단어만 남더라고요. 제가 왼팔이 절단이 됐지만 혹시 목이 절단됐더라면 끔찍하지만 죽었겠죠. 그리고 저는 오른손잡이에요. 차라리 왼팔임에 감사했고요. 경추부터 흉추까지 19군데의 골절이 있었지만 신경 하나 누르지 않아서 저는 이렇게 잘 걸을 수 있음에도 감사를 했고요. 그리고 일상생활로 예를 들면
제가 아까 화장실 가기 좀 불편했다고 했잖아요. 저 혼자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볼일도 보고 샤워도 하고요. 제가 저희 집 거실에 나와서 커튼도 치고 TV 보느라고 리모컨 조작도 하고 이런 일상적인 것들에 감사함이 넘쳤고요. 모든 게 다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긍정적일 수 있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라고 하면 감사라는 단어를 빼고는 저는 설명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재활운동에도 도전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원래 척추측만이 있었어요. 근데 한 팔이 없음으로 인해서 척추측만이 좀 더 심해져 갔고 제가 아파봤으니까 더 아프면서 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재활운동에도 도전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 사진 보시면 이렇게 밴드에다가 제 어깨를 걸어서 이렇게 왼쪽 어깨를 움직이는 운동들을 하게 됐어요. 저는 아무래도 상완골에 붙어 있는 가슴 근육과 광배 근육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승모근 근육과 척추 기립근 근육들로 제가 제 어깨를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잔존하는 근육들이라도 힘을 조금 키워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재활운동에도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 9월 25일에는 피트니스 대회에도 첫 도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도전하게 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 장애 알리기였고요. 두 번째는 많은 장애인분들이 사회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저는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저를 알려주신 운동 지도를 해주신 분도 휠체어를 타고 계신 장애인분이세요. 여러분들 아마 하체 운동 해보셨으면 얼마나 그 다음날 아프고 그 당시 운동하기가 너무 힘든지 아실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먹은 것도 없는데 운동을 하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제 운동 지도하시는 그 박사님을 한번 봤어요. 봤는데 그때 박사님께서는 얼마나 지금 내 이 하체 근육통을 느끼고 싶을까? 저분은 저 운동을 지도하면서 괴롭진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조금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러면 안 된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 라는 마음가짐을 다시 잡고 이제 운동 열심히 해서 출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장애를 가지고 사회 속에 나아갈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박수 쳐주셨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참 이 도전을 잘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또 새로운 도전들을 하게 됩니다. 장애인, 절단 장애인, 상지 절단 장애 이렇게 핸드폰으로 검색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저는 그냥 그 사람이 잘 살고 있나? 이런 걸 좀 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없으니까 정보가 안 나오니까 저는 되게 외로웠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내가 퇴원을 하면 유튜브 개설을 해서 내 이제 개인적인 일상들을 공유하고 그리고 나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나를 보고 위로받길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유튜브 개설을 해서 제 일상들을 공유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삶에 대한 도전을 멈추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깨달은 건 두 팔일 때보다 한 팔일 때 더 많은 꿈을 꿀 수 있게 되었고 두 팔일 때보다 한 팔일 때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구나 라고 저는 깨달았어요. 실패든 성공이든 저에게 다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듣는 지금 여러분들도 도전하는 삶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윤너스 김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